친구들 안녕.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하루가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약간 늦게 자니까 잠이 잘 안 오거든요, 진짜. 그래서 잠 잘 자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잠 잘 자고 소화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이 부러운 것 같아요. 저는 먹는 거는 좋아하는데 잘 체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양이 적어서 제가 제 양을 조금만 넘겨도 뭐 심하게 체하면 일주일도 체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진짜 한 숟갈 더 먹고 싶다 할 때 딱 숟가락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그 진짜 딱 배부르다, 지금 먹는 것도 천천히 먹고 딱 배부르다 그러면 한 숟가락이 남아도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패턴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과식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이 쭉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체하면 막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머리도 아프고 계속 뭐지 뭐 위나 이런 부분도 계속 무겁고 이러니까. 그리고 약간 밥 먹으면 막 포만감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막 몸이 너무 둔해 있는 느낌이 느껴지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냥 곰탱이 같아가지고 그런 느낌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 식곤증이 있어서 좀 자기는 하는데 그래도 막 배부르거나 그러면 막 뭘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거나 그렇게. 아무튼 그랬고 친구들 뭐 먹었어요? 저녁? 저는 집 근처에 샌드위치 가게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서브웨이 이름이 그때 생각이 안 나는데 서브웨이 생겨서 거기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아까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마음 표현했잖아요. 그 말하는 마음 봤어요. 근데 어, 그냥 인사라도 건네고 싶었는데 그 앞에도 다른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만약에 다음에는 제가 사탕이라도 주머니에 꼭 한 조목씩 넣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면 살짝 사탕이라도 주고 올게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챙겨가지고 제가 언제부턴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뭔가 마음을 표현하는 친구들을 보면 눈빛이나 계속 말해요. 알아봐 줬으면 좋겠으니까 계속 말하는데 그 마음이 되게 뭐라고 할까? 절절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진심인 것 같을 때 이럴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네 마음을 봤다, 네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은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탕을 사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또 주머니에도 한 주먹 넣어놓고 그런 친구들이 보이면 하나씩 주려고 그렇게 주고 또 식당 가서 밥 먹으면 거기 있는 친구들이나 이모들이나 이렇게 또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전철에서 만나거나 뭐 그냥 길을 지나갈 때 또 거의 뭐 샌드위치 종종 먹으니까 주문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깊은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 정말로 그냥 뭐 이면교를 하거나 그렇게 틱틱거리는 이런 마음은 다르잖아요. 눈빛이나 말하는 그 태도나 이런 게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느껴지는 마음의 깊이감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친구들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를 정말로 많이 좋아해서 내가 너를 진심으로 좋아해 이런 막 애정을 가득 담고 눈빛이랑 표정에 다 담고 계속 막 알아줬으면 좋겠다. 막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전철에 앉아있을 때도 맞은편 의자에서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저는 앉아있고 또 서 있을 때 그런 이제
어떤 이 눈높이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막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막 머리 만지고 이런 거 습관이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하면서 계속 봐주기를 바라면서 입으로도 계속 말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 틈에 있지만 그래도 '나도 그 마음을 안다. 이렇게 표현은 해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었거든요. 그때 콘서트 가서도 그랬어요. 콘서트 안내 도와주는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 옆에서 계속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느꼈고, 또 다른 뭐 옆에 앉았던 그런 분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뭐 남자분들이 와 가지고 남자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오히려 쉬운데 남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그리고 또 뭐 여자친구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 또 마음을 이렇게 하면 '여자친구가 좀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니까. 근데 뭐 두 사람이 다 같이 좋아한다 이러면은 그래도 좀 어 약간 안심이 되기도 하면서, 그래도 또 '속상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그런 것 같아. 아무튼 그런 마음을 받고 안다 이 말은 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대하는가,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친구나 가족들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로 대하나,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뭐 질투심이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가 그 감정 처리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투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심리를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뭐 강연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지만, 어떤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하는 분들도 정말로 이렇게 말하고 이럴 때는 투사하거나 이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어, 성찰하면서 내 감정과 직면을 해야 내가 이 배운 것과 내 삶이 일치가 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나는 그렇게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자기한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들이 일치하면 뇌에서도 혼란이 오지 않고, 그렇게 또 계속 어떤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태도, 가치관들을 가졌을 때 내 운명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늘 나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잘 들여다보고, 그래서 어, 과거에 어떤 시간들을 살아왔던지,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다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생기셨잖아요. 그 겉에 있는 거울만 보지 말고 나의 내면의 거울을 보자, 그렇게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진짜로 자기의 내면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예쁘더라고요. 어, 그 어릴 때는 어릴 때의 상큼함이 있지만, 또 나이가 들어가고 이러면 품격이 있고 우아하게 그렇게 또 나이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덕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마음 그릇도 좀 크게 갖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좀 포용력이 넓은 사람으로 되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뭐 누구나 다 실수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친구들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너그럽게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너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해를 해주고 오히려 그럴 때 본인이 가장 힘들잖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불안초조하고 또 완벽주의 성향을 가졌으면 스스로가 그런 부분이 더 용납이 안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주변에서 오히려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말해줄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하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실수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또 어, 이렇게 이렇게 한 결과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해보는 건 어때? 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지 말고 청유형으로 해보자. 이렇게 같이 방향성을 잡아가자 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도 듣는 입장에서 어, 마음이 좀 열려서 열린 사고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갖고 좀 더 내가 나의 실수가 이렇게 허용이 되는구나. 실수해도 괜찮다고 나의 존재 자체가 어, 부정당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24년 여름에 이런 세상을 처음 알게 됐고 제가 계속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서 혼자 알아냈는데 그때 처음에는 정말로 무례한 사람들도 너무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고 이제 뭐 식당 가거나 카페 가거나 그러면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무례한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생각하면 나이가 있고 그러면 더 예의 있고 또 자식도 키워보고 이랬으니까 더 뭐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마음으로 다 막 내 품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럴 것 같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더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겪었던 거예요. 전쟁도 겪고 뭐 그런 암울한 뭐 근현대사 시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겪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면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먼지 같은 그런 부분들이 뇌에도 끼나 봐. 뇌에도 끼고 마음에도 끼어서 그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의 자리를 잡아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사고나 긍정적인 언어보다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은 분들이 어른들이 더 많으니까 지금 우리는 막 엄청 못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살진 않았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뭐 진짜 어려웠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먹을 거 없고 막 전쟁도 겪고 막 진짜 암울한 세상도 겪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뇌구조 자체에서 그런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힘들게 일을 하거나 그런 현장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좀 더 힘든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가 힘들었던 고통스러운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치유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래도 계속 자식을 키워야 되고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좀 돌보고 어, 내가 어떤 마음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측은하고 짠하고 그런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 어떤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개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도 어떤 개인사적인 측면, 이런 측면까지 한번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본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질 수 있고, 그 어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그런 뭐 부정적인 부분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의 심리적인 간극은 버려놓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해결 중심 사고로 전환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해결 중심의 사고로 넘어가게 되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어른들이 나한테 무례하게 대하거나 그랬을 때도 이 선 넘으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단호하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 개인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떤 사고체계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됐구나, 인지 체계 자체가 이렇게 이미 자리 잡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감정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내 감정이 그렇게 요란하지 않고 같은 상황을 들여다볼 때도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분석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다 분석을 해보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은 제 문제에 대해서도 엄청 객관적이고 제 자아 성찰을 되게 냉철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보통은 진짜 잘 안 흔들리는데 제가 흔들리는 거는 사랑이라는 감정에서는 어렵더라고요. 진짜 초이성적인데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 어떤 심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이성의 논리로 접근하기도 전에 이미 뭐 마음이 아려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혼란스럽더라고요. 막 감정적인 사람이면 막 이렇게 할 텐데 이성으로 정립이 되지 않는 이 감정이 너무 혼란스럽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중요하고 그런 또 제 감정이 혼란스럽고 그러면 생각할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분석을 이해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 상태가 어떤 감정 상태인가, 나는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다시 재점검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내 감정은 이런 상태인데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그렇게 딱딱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내 스스로가 이 생각과 감정이 정리가 되면 정립이 된 부분을 상대한테 다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어서 시간이 필요했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봤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가장 솔직하게. 그래서 때로는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어려운 감정들에 그렇게 어려운 감정들과 마주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부분을 겪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고 내가 정리한 생각은 이거야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어 어 시간이 흘러갈수록 신뢰를 더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철칙이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내가 내 마음에 품은 그대로를 말한다. 어떤 경우라도 속이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관계를 맺을 때 효과적이었어요. 때때로 내가 진실을 말할 때 진실을 왜곡하거나 그런 부분을 협박을 일삼거나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런 거는 내가 스스로가 당당하다면 굽혀야 될 부분은 하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 나는 정직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진짜 떳떳하니까 그런 게 저는 더 좋았어요. 그래서 늘 스스로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건 내가 어, 나 스스로도 잘 살아왔고 지금도 역시 잘 살아가고 있다. 이런 믿음을 나 스스로한테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다른 사람의 평가나 비난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곳에 가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관계들 속에 있어도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현수막 봤는데 또 대통령 할아버지가 뭐 사법 체계를 무너뜨렸다, 이런 쓸데없는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국힘당에서. 나는 국힘당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진실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걸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 비용 낭비잖아요. 현수막 만들 비용으로 차라리 그냥 따뜻한 밥 한 끼를 사 먹는 게 훨씬 현실적인 비용 처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힘당이 잘못한 게 훨씬 많잖아요. 진짜 지역 사회에서 뽑아준 지역 주민들도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막 계란 던지고 사무실에 그렇게 찾아가서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고향에도 내려오지 말라, 이런 말을 들었으면 우리가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너무 솔직하고 그냥 거름 없이 이렇게 걸러 나온 부분이 없이 딱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람 자체는 되게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또 어떤 추진력도 있고 어, 머리도 기본적으로 좋고 그렇게 장점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장점들을 서로서로가 활용을 하고 서로 같이 도와서 어떤 잘하고 있는데 비난을 하기보다는 어, 뭔가 같이 도모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진짜 국민들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이 정책들이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책들을 내놓고 그 정책을 실행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가 뭘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맨날 그렇게 당파 싸움이나 만들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서로서로 그렇게 하는 정치는 너무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주 낡은 정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아예 국민들이
오른쪽 길을 원하면 왼쪽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수막 그런 거 다 비용 처리 잘못한 객관적 근거도 없는 그런 어, 여론몰이용 현수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정말로 밝은 세상이고 사람들도 어, 다 알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게 너무 구태의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당 공격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치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왜 이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책을 내놓을 수 있는가 대안까지 내놔야 진짜 답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 라고 대안 해결책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어 라고 계속 지적하고 욕하고 이러는 건 단지 욕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게 왜 잘못됐고 그러면 이 잘못된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 해결책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진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어떤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이 욕만 하는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가 이 부분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가 국민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소망을 이뤄주는 그런 대표자로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민원도 넣고 청원도 넣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고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고 뭐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가 그런 부분들을 늘 고민하고 그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우리가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 진짜로 남을 욕하기 위한 비난하는 이런 부분에 시간을 쓰지 말고 그냥 정말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솔직하게 표현을 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직장에 나가거나 그럴 때 내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고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고 그래서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그냥 애교 섞인 목소리로 나 1시간이나 일찍 나와서 여기 사무실 청소도 다 하고 그랬어요. 자, 저 정말 잘했죠?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면서 인정을 받고 그러는 것도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언젠가 알아주겠지 하면은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라도 다 표현하고 말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도 인정받고 또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말해도 좋고 어떤 우리의 마음들을 다 표현해도 좋다. 하지만 이제 이 표현을 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들은 그냥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런 화법을 쓰지 말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속상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날이 있잖아요. 부탁을 했을 때도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든 날이라 다음에 해볼까? 다음 일정도 다음에 잡을까?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상대방 안 된다고 또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나를 싫어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바쁘고 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그런 일정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은 거라는 거 이걸 알면 그렇게 마음으로도 상처를 받거나 그럴 일은 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고 이제 친구들이 우리가 살아온 환경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육원에서 근무할 때도 진짜 어린 친구들이 저보다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방향에서는 이렇게 슬프고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슬펐거든요. 근데 그런 슬픔을 주는 인연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랬을 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연들은 참 묘해서 인연관계가 부모 자식으로 만나고 형제로 만나고 그래도 진짜로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사랑도 주고받고 이런 원활한 관계로 만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관계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고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온 세상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 엄마 아빠가 바빠도 늘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안아주고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 사랑한다는 말을 늘 듣고 자라면 내가 스스로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자주 안아주고 늘 사랑한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옛날 어른들은 이런 표현법이 더 서툴고 너무 엄격하게 대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아이를 엄격하게 키우고 어떤 아이가 세상에 나갔을 때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나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가 이걸 먼저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부분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어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먼저 가르치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이미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난무하고 안전하지 않은 그런 공간에 있을 때가 많은데 그 안전하지 않은 공간에 나가게 하는데 그러기도 전에 이미 아이들한테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가르치니까 그건 좀 순서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늘 아이를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두 번째는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너를 아끼고 지키고 그런 보호를 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하고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저도 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의 있게 살아라. 이게 진짜 어렸을 때부터 들으니까 뭔가 예의에 어긋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가보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예의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가치관과 예의가 없는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막 가치관이 충돌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예의 있게 대해도 예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 무례한 사람들을 한테까지 예의를 계속 지켜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무례하게 했을 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고 지키는 게 첫 번째다.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미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늘 안아주고 그러면 엄마, 아빠의 심장과 아이의 심장이 늘 만나면서 사랑이 이렇게 다 충전이 된 상태로 자라게 되니까 이미 알아요. 내 스스로가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다른 문제는 부차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사랑스럽고 사랑받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아이를 키우려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 어떻게 얘기를 해볼까? 그냥 연애 경험으로 돌아가 보면 좋겠다. 제가 연애를 처음 시작한 건 23살 때부터였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너무 막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래서 진짜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만 계속 들어주고 뭐 아예 뭐 벙어리는 아니니까 말을 하긴 했지만 그냥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살 때 뭐 대학생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미팅하기도 하고 소개팅 하기도 하고 그때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부끄럽고 무슨 뭐 남자를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23살 뭐 과팅도 하고 이러잖아요. 막 단체로 나가니까 다른 친구들은 막 얘기하는데 전 그냥 구석에 앉아있다가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소개팅을 했을 때는 처음으로 23살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고 이랬는데 참 인연은 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그냥 친구가 소개해주면 만나고 또 그 사람이 좋다고 말하면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당연한 거인 것 같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이런 기준도 없고 이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스스로도 너무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던 인연들을 보면 그렇게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은 해도 그런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거의 그렇게 뭐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거나 이런 사람은 거의 못 만났거든요. 그냥 딱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저를 너무 많이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는 그래도 제가 많이 예민했을 때예요. 지금도 예민하긴 하지만 예민함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되는지를 몰랐을 때 그리고 자존심도 너무 셌을 때고 또 약간 그 이상한 생각이 좀 있는데요. 뭔가 여자들한테는 참아준다. 그러나 남자한테는 참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 남자는 여자보다 약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약하지 않은 남자가 여자한테 함부로 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자한테는 안 참는다. 이거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는 봐준다. 약한 사람은 봐준다.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였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거의 뭐 엄마가 없거나 새엄마이거나 이런 인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결핍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저를 대하는 게 되게 무례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어릴 때니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꼭 나빠서라기보다는 정말로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저한테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점점 어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진 다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늘 불안함이 있고 늘 어떤 엄마를 찾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를 늘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니면은 약간 어떤 그 상대방을 온전하게 믿어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아이한테는 늘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이런 애착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부모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관계를 맺는 이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흔들리면 모든 관계를 바라볼 때 그 기준점이 좀 뭐라고 할까 왜곡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엄마 아빠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 저도 어, 어릴 때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지냈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그때 진짜 예민한 시기 이럴 때 그, 그럴 때 또 항상 엄마는 전화해서 늘 사랑한다고 말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못 살겠다 전학시켜라 해서 온 다음에 그랬을 때 그리고 엄마도 그 떨어져 있는 시간이 미안하니까 저한테는 진짜 항상 잘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했고 또 엄마 아빠는 되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20살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진짜 조용하지만 집에서는 막 제잘제잘 얘기를 엄청 잘했거든요. 뭐 미팅한 얘기, 소개팅한 얘기, 뭐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 집에 와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친구처럼 항상 제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여동생하고 저는 반대거든요. 여동생은 막 밖에서 놀고 집에선 조용한 스타일인데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저는 반대였어요. 완전 성향이. 그래서 이렇게 가장 좋았던 점은 그거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친구 같았다는 거. 그래서 친구들도 아이들을 키우면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돼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아이들이 와서 음, 상의할 수 있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어떤 인연들을 사랑을 하거나 그랬을 때 무례함을 겪거나 그래서 상처를 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를 준 사람들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진짜 가장 마지막으로 인연을 정리한 그런 순간까지 진짜 무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나 예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어, 그런 어떤 법문을 듣고 그러면서 어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됐고 또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따뜻한 사랑이나 이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쓰럽고 그런 사람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밉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됐다, 안쓰럽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어떤 만남에 있어서 상처를 받았다면 저처럼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정말로 사랑은 하지만 내가 그런 부분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사랑을 하고 이래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런 거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터득한 언어로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저는 사람의 눈빛을 믿거든요. 그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눈빛에 진실이 담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방법적인 부분으로는 서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로 순수하고 진짜로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실하고 사랑을 가지고 있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면 서툰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조율을 해나가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저는 사람을 가까운 친구로 두는 건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더 이번 생만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도 연결이 되니까 내가 이번 생을 마칠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에서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또 다음 생에 만났을 때도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깊은 마음을 주고 있는데 때때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상처가 많이 있으니까 어떤 다른 방법들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마음을 많이 준 상태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뭐라고 할까, 심장이 아려오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요. 너무 슬프니까. 근데 뭐라고 할까, 막 밉다, 화가 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100%의 진심을 말해도 이게 이렇게 왜곡이 될 수 있나? 이런 마음에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말한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마음을 다 줬는데 슬픈 것 같다. 너무 서러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상대방들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방법적인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로 미안해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오류적인 부분에, 소통의 오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딱 그러면 이성적으로만 말하거든요. 막 심장이 아려오더라도 딱딱 이성적으로만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1, 2, 3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딱딱 방향을 제시하면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좋아한다. 이렇게 좋아한다 말하면 그래. 이 좋아하는 마음이 이건데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수정을 하고 방향성을 달리할 문제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 사랑과 진심이 있는 친구들은 오해가 생기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라고 끊임없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진심인 부분을 아주 크게 보고 이제 이렇게 작은 부분은 내가 돌고래를 레고로 만들려고 해. 그러면 돌고래를 완성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립을. 그래서 내가 하나 여기 조립했어.
그다음에 네가 조립하고 이렇게 그냥 조율해 나가는. 근데 막 끼우다 보면 '아 이게 이상한 것 같아 모양이.' 그러면 "이거 이 블록으로 끼워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듯이 사랑도 어떻게 그렇게 레고 블록의 하나 큰 모형을 만드는 그런 과정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을 봐라. 우리가 서로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인가? 그러면 나머지는 작은 부분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픔, 이 사람의 슬픔, 이 사람의 고통들도 같이 들여다봐 주자. 그래,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마음은 다 이해를 하는데 좀 더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말하거나 애교 있게 말해주면 내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너무 편할 것 같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내 기분까지도 자세하게 말해주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얘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날카롭게 모서리로 비난하고 그러기보다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너무 슬픈 마음, 아픈 마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주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사랑하지만 정말로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모르면 알려주면 되잖아요. 알려주면 되고 설명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대방이 몰라서 그런 걸 수 있으니까 설명해주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마음을 많이 준 상태에서는 아프고 슬프고 그렇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프고 슬프고 이런 과정들보다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하고 큰 부분을 더 비중 있게 다루고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말을 하고 싶었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행복해지고 내 친구들이 행복해지고 그런 해피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마음 아프고 슬픈 게 싫으면 상대방의 마음도 아프거나 슬프게 만들지 말자.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자.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주자.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또 뭐 남자들의 언어랑 여자들의 언어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뭐 사고 체계나 이런 게 다를 수도 있고 뭐 살아온 환경이나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로 형성된 어떤 관계성들을 통해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꽃피는 대신에 이해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된다. 내가 단순하게 그냥 이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그 마음까지도 들여다보면서 상대의 입장이 돼서 진심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친구들의 입장이 돼서 그렇게 듣고 있으세요?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들과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렇게 진심으로 듣고 있으세요? 그래서 경청이란 그냥 음성을 인식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정말로 심도 깊게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진심으로 듣는 게 진정한 경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경청을 잘 하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진심으로 듣는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비난이나 어떤 섣부른 조언보다 청유형으로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평소의 언어 습관은 사랑과 감사를 담은 언어 습관을 가졌는가.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이미 이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고, 친구들의 존재 자체로서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모두 다 특별하고 너무너무 예쁘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쁜 얼굴을 평생 가지려고 하면 어,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야 그런 얼굴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아름다운 마음을 품자. 늘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자. 그리고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하는 우리가 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음, 이 세상에서 인연이 돼서 만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 삶이 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고 때때로 외롭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그런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우리가 살아있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마저도 살아있는 축복의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사실 이런 모든 느낄 수 있는 감정들도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감정 자체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렇게 마음도 조금씩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생각도 지혜로워지고 깊어지고 그런 우리가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 이승철의 아마추어라는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라고,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그 말이 너무 와닿아서 저도 이번 생이 처음이고 여러분들도 이번 생이 처음이라서 너무 많이 힘들었죠.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울기도 하고 어,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느꼈던 과정들을 삶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현명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혜와 사랑을 저한테도 나눠주신다면 또 저도 더 많이 배우고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가진 그런 매력들로 인해서 저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 또 친구들이 잘 되면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잘 될 때마다 제가 행복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훨씬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소망들 다 이루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런 상생의 인연들이 곁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늘 아름답고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든지 가장 중요한 건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풍요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오니까 늘 정신을 맑게 바르게 갖고 생각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늘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또 말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내가 이면교류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투사를 하고 있는가, 투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항목별로 다 체크를 해봐서 스스로 자신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어떤 날들을 살아왔을지라도 지금 현재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건 이미 고생을 많이 했고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 진짜 잘 살아온 것 같다, 고생 많았다, 사랑해, 이런 말을 스스로한테 매일매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나한테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어, 오늘도 잘 살자고 말해주고, 그렇게 늘 나를 위로하고 달래주고 또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들려주면서 예쁜 화초를 가꾸듯이 나를 그렇게 늘 가꾸면서 내 내면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의 감정이 늘 말랑말랑해서 어떤 아름다운 동화가 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감수성도 충만하고, 또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해결 관점의 사고를 가진 이성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그래서 감수성과 이성적인 측면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우린 다 친구잖아요. 100살까지 다 친구잖아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어차피 지구는 한 가족이니까 다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운명이 너무 신기하고 때때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도 되나, 이렇게 의문이 생길 때도 많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도 어떤 지중한 인연이라서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늘 서로에게 유익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움들을 드리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런 만난 인연에 대해서 서로가 상생의 인연으로 가도록 여러분이 가진 매력과 여러분이 가진 장점들을 이 세상에 빛으로 그렇게 비추시고, 또 저한테도 어떤 지혜, 매력들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 평생 행복하고 평생 아름다웠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정말로 고생 많았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나 고생 많았다, 사랑한다, 이 얘기를 들려주세요. 나 참 잘 지냈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잘 때는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잠드세요.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거울 보고 이렇게 단장하고 그럴 때 오늘도 또 다른 기적 같은 하루가 시작됐어, 잘 살자, 화이팅, 이런 얘기 하면서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시작하는 마음이 기분이 좋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을 미리 느끼고, 또 여러분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감사하고, 또 제가 그 생활에서 감사하는 방법들도 말해줬잖아요. 모든 음식, 먹는 음식 모두, 마시는 물, 음료에도 다 사랑과 감사가 깃들어 있다. 그때마다 사랑과 감사를 발견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내가 먹을 때마다 사랑해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면서 먹으면 여러분이 예쁜 꽃처럼 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화꽃, 홍매화꽃 이렇게 펴 있는데 진짜 봄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을 생각하면 진짜 설레이는 기분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봄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깃들었으면 좋겠고, 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씨 따뜻하니까 등산도 가고 자연의 변화들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초록초록한 잎들도 막 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새싹들도 보고, 어떤 개울가나 이런 데 가면 외가리도 있고 오리도 있고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또 산에 가면 청설모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들도 보고 관찰하고 새들도 관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시간 나시면 뭐 여행을 다니셔도 좋고, 또 뭐 좋은 영상들, 저는 뭐 제가 안정을 취하고 싶을 때는 모닥불 영상이나 바닷속 아름다운 영상이나 뭐 싱잉볼 영상이나 뭐 빗소리, 파도 소리 이런 영상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잠깐 생각을 비우고 멍하게 있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모닥불도 불멍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으면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이 복잡해질 때 오히려 단순해지도록 이렇게 좀 사고의 전환, 정서적 환기를 통해서 내가 내 생각이 쉬어가고 내 마음이 쉬어가고 그런 작업들을 좀 일부러 많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들을 매일매일 반복해 주다 보면 계속 삶이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친구들 걱정 인형은 하나씩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걱정을 그 걱정 인형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내 걱정은 이거야. 너 선물이야. 오늘 이 걱정은 이거야. 너 선물이야. 이렇게 걱정을 주는 걱정 인형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한 걱정이 생겼어. 그러면 아예 반대로 이 걱정의 반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떨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나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면 좋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놓으면 좀 덜 불안하고 걱정이 좀 내려놔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적어보는 거예요. 글로 적어보고, 내가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데 이 걱정이 정말로 일어날 걱정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냥 걱정일 뿐인 걱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단지 두렵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인가? 이 걱정이 100% 일어날 걱정인가? 확률이 높을 걱정인가? 이거를 점검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거든요. 걱정이 생기면 이 걱정이 정말로 100% 일어날 확률의 걱정인가?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한다. 두 번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세울 것인가? 또 적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게 객관화, 구체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으로만 막 걱정하지 말고 적어본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본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 인형도 하나 사시고 걱정도 구체적으로 객관화 시켜서 보고, 그러면 걱정이 진짜 그냥 실체가 없는 그런 부분에 머물고 있는 그런 일시적인 구름 같은 걱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어떤 고요함이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그런 걱정이 많아서 불안하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면서 좀 정서적인 환기를 시켜주는 시간도 필요하고, 아니면 일하다가 이런 회사나 이런 환경에 있어도 10분씩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하늘도 보고 해도 보고 구름 모양도 관찰하고 자연 경관이 있으면
그런 자연 경관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보고, 이제 봄에 꽃이 피면 그런 작은 풀꽃들도 발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음, 좀 사무실 안에만 있는 답답한 공기, 이런 공기에서 좀 탈피해서 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니면 작은 식물을 하나씩 키우세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그 식물이 자라는 걸 보고 물을 주고 그러면서 어떤 정서적인 그런 어, 행복감도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면 뭐 식물을 잘 못 키우면 진짜 막 예쁜 인형 같은 거를, 조그만 인형 같은 걸 사놓고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어도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만한 어떤 조그마한 어떤 선물들을 스스로한테 주면서 그렇게 행복을 순간마다 볼 때마다 행복을 느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도 조그마한 어떤 것들, 화분을 사던가 조그만 인형을 사던가, 아니면 사무실에도 조그만 인형을 사던가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향초를 피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어떤 것들을 마련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가 좋아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또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따뜻해졌어요. 온도가 올라서. 근데 그래도 해가 떨어지면 약간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움직이거나 좀 늦게 다니거나 하면 스카프 같은 거 가지고 다니고, 어,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근데 벌써 반바지 입고 뭐 맨발로 다니면서 뭐 쭈쭈바 먹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춥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막 저녁이 되거나 그럴 때는 너무 차가운 음료나 찬물 마시면 감기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피곤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힘들고. 그러면 미리미리 약도 챙겨 먹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할게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편안하게 잘 주무세요. 또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각자의 시간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잘 보내세요. 감사해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안녕.